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유한규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우리 아동이 굉장히 돌아다닌다든지 행동을 과잉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대처 기술 익히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대처 기술을 익혀서 우리 아이들의 돌아다니는 일이라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기라든지 막 흥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 기술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이 참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것만 잘 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건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동을 행동이 과잉할 때 통제를 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말로써 돌아다니지 마, 여기 앉아 이런 언어로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간섭을 받는다든지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고 또 상호작용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볼 것인가가 또 이 아이들의 또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폐성향 가진 아동은 자기가 비누방울 속에 들어 있어서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 누가 나에게 침범해서 침입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것, 오버웰름 되는 것을 굉장히 피하려고 돌아다닙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신체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해서 그렇게 과잉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것을 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을 피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앉힌다든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공주머니가 있어요. 큰 공주머니가 있어서 그 아이가 앉는 그대로 모양이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안락하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작은 예쁘장한 의자를 마련해서 의자에 앉힌다든지 그것은 아이를 꼭 통제하기 위한 너 여기 앉아 이런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강요의 통제가 아니라 안전함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앉는 것도 천천히 안전함의 의미를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려면 천천히 여기에 한번 앉아봐봐. 엄마가 앉아볼까? 하고 먼저 앉아보고 이제 모방하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기질을 발휘해서 안전함의 의미를 아이에게 인식시키고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든지 또는 아이를 어떤 담요에 통제하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느낌 하에서 어디까지나 안전하기 위해서 또는 신체 접촉의 어떤 안전을 아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목욕하고 돌돌 말아주는 것처럼 돌돌 말아서 재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돌돌 마는 것도 그때마다 흥분할 때마다 돌돌 말아주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밥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잠깐 동안 엄마의 말을 잘 들을 그 틈을 타서 자그마한 담요를
펴서 아이의 키에 맞게 담요를 펴서 머리는 이쪽으로 다리는 이쪽으로 한번 누워봐. 아니면 그 말이 안 통하면 탁 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 담요는 김이야. 너는 맛있는 밥인데 여기에다가 햄을 쌀까 쇠고기를 쌀까 이렇게 하면 뭐 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햄을 넣습니다. 햄을 놨어. 이렇게 진정시켜주면서 온몸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계란말이를 할까 단무지를 놓을까 노란색 이렇게 할 때 계란 또 놓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할까 오이를 쌀까 그러면 시금치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서 눌러줘서 3개 눌러줘서 그 아이를 재미있고 김밥 놀이를 통해서 저 재밌는 의자에 앉아서 솜공놀이를 하고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돌아다니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서로 윈윈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진정시켜줘서 돌아다니기를 거기 앉아 돌아다니지 마 이런 언어로서 소리로서 스트레스를 쌓으면서 하는 것을 좀 감소시켜 주자 이거죠. 우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쿠션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몇 개를 쌓아 놓을 수는 없지만 소파 위에다가 쿠션 하나 정도 아니면 방석 뭐 2-3개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꾸 거기를 올라가면 아야 여기서 우리 한번 뛰어내려 볼까? 엄마 손을 잡고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손을 잡고 뛰어내립니다. 이건 뭐 수천 번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긴 또 엄마도 에너지 한계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이것을 뭐 하루에 몇 번 정도로 계속 해주기로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다고 맨날 소파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방석을 한 10개 정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는 방석 위에 한 6개에다가 쿠션 하나를 넣고 아주 이 위기를 또 즐겨가면서 손잡고 또는 하나는 엄마 손 하나는 아빠 손 아빠가 계실 때는 그렇게 해서 자 영수야 하면 뛰어내리기야 하면서 함께 어떤 신호도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그 치료실에 가면 우리 그 ADHD나 이런 자폐성애를 가진 아동에게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발산하라고 기계에서 뛰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지라도 트램플린 같은 것을 한다든지 방방에 놀러 간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트램플린에서 그냥 혼자 뛰어놀아 여기 트램플린이 있으니까 놀아. 물론 혼자 놀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호작용, 관심을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거 시작할 때는 빨리 엄마 저기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있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고 책임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아이하고 손을 잡고 우리 10번만 엄마랑 같이 뛰어볼까 하고 엄마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영수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갈증에 만족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고 엄마는 설거지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혼자 이렇게 뛸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가 시간도 벌 수 있고 스트레스도 연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돌아다니기라든지 높은 곳 올라가기도 우리가 언어로서
어떤 목소리로서 소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조금의 관심을 더 아이에게 활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마도 교사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좀 관심과 그런 것이 뭐 2배 내지 어떤 때는 뭐 몇 배로 유아해서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흥분했을 때 흥분을 잘하죠. 흥분 정도가 이제 높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그 잠재워주는 강한 압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이 머리, 어깨, 무릎, 발 그 노래와 그 작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흥분됐을 때 뭐가 너를 어떻게 했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머리, 어깨 그냥 단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그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급해 주면서 짧게 낮은 소리로 너무 아니라 짧고 아주 낮게 안정감 있게 알아주면서 그 다음에 딱 안아주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눈, 귀, 입, 귀, 뺨, 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을 아주 천천히 세게 문질러 주면서 또는 등 긁어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해주면서 또는 로션을 발라주면서 듬뿍 발라서 미끌음 또는 요새 여름에 굉장히 덥죠. 그럴 때는 미지근한 그 물로 손수건에 적셔서 아이 몸에 등에다가 또는 다리에다가 미끌음 사르르 다양하게 버라이어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영식이의 등은 점이 한 개도 없구나. 너는 안 보이지. 엄마는 영식이의 등이 다 보인단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쓰다듬어주고 로션으로 다리나 팔에 문질러주면서 미끌음 해줄 때 나는 지금 엄마는 지금 너의 이 부드럽고 따뜻한 다리를 문질러주고 있단다. 미끌음 이렇게 하면 뭐야 지금 내 다리가 부드럽단 말이야. 내 다리가 따뜻하다고? 그래 맞아. 내 다리가 따뜻하지. 하면서 자기 다리에 관심을 가지고 내 다리가 따뜻한가? 내 손이 따뜻한가? 내 발이 따뜻한가? 내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모든 발달 단계 아동에게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갈 때 아이가 많이 커서 산책을 갈 때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엄마하고 상호작용이 아빠하고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타인과 친구를 못 사귄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아주 뭐 그냥 내가 매니지 하실 정도야. 이렇게 될 때는 회방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아직 내가 5살이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아이를 잘 매니지먼트를 놓쳤다. 이럴 때 지금 제가 하는 대처 기술이나 친밀함으로의 초대 이런 거를 이제 5살부터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는 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매니지할 수가 있겠네 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산책길에서도 회방을 놓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를 삐뚤게 아빠가 쓸 수도 있고 넥타이를 뒤로 넘기게 될 수가 있어서 아이에게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욕구,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욕구에 자존감을 높이는 자아 발달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산책길에서도 계속 아이는 같은 길로만 어제 갔던 그 길로만 계속 갈 때 새길 있을 때 싹 그 길로 아빠가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 일로 가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데 난 안 갈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돌아보고 이쪽으로 이제 뛰어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서 아이가 같은 길로 계속 반복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약간의 자극을 줌으로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자기 방은 항상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엄마가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막 부엌에 어디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부엌에 밀가루 1kg을 500g을 다 터뜨려 갖고 엉망진창을 밀가루 폭탄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를 열어서 계란 30개를 다 깨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엄마는 항상 이 아이에게 정돈된 것을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방은 잘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를 당황스럽게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정돈을 잘 돼 있으면 그것도 흐트러지는 것도 또 아이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의자 하나를 이렇게 넘어뜨려 놓는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와서 그 의자를 탁 놓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누가 도대체 나의 방에 들어와서 의자를 이렇게 놨어 하면서 자기가 탁 바로 해놓으면서 유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자가 뒤집어서 있었구나. 네가 바로 해놓으니까 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기운이 세졌어? 어디? 한번 봐봐. 알통 좀 봐봐. 하면서 그것을 또 빌미로 아이의 신체에 알통이 보통이 아니야. 주먹 한번 쥐어봐봐. 어머 이게 뭐야? 야, 이 한 방이면 날아가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체를 한번 또 터치하는 기회를 가지고 또 장난감도 장난감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항상 바구니에 반듯하게 선반에 반듯하게 놓아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또 그거를 집착할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엄마는 또 가서 살짝 장난감 몇 개를 흐트러 놓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마다 순간마다 엄마의 기지가 요구되는 그런 순간이 매 순간마다 오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그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갑작스런 변화, 큰 변화에는 완전 뒤집어지고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이런 그 엄마의 작은 기지를 통해서 아빠의 작은 자존감 높이기를 통해서 아이의 유능감을 우리가 올려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목욕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떤 엄마와 아빠의 대처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놀이에서는 그래요. 놀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밧주머니 넣기를 엄마가 한번 시도를 했다. 아이하고 같이.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 잘 넣을 수 있도록 큰 통에다 놓고 유능감을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니까 굳이 아이의 능력을 뭐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을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덜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이 넓은 곳에다가 놓고 밧주머니 던지기를 한다든지 어떤 앵그리버드 하나를 던지게 한다든지 애 한 번 던지고 엄마 한 번 던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그냥 아이 던질 때 박수치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한 놀이죠, 그게. 그렇지만 아이하고 같이 방향을 틀면서 그 통을 옮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물을 옮겨 놓으면서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로 넣기다. 그래서 그것도 잘했어? 그 다음은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한번 넣어볼래? 이렇게 해서 목적물을 옮겨 놓는 수가 있고, 목적물은 그대로 놓고 네가 한번 여기에서 던져봐 해서 거기에다 어떤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고 방석을 놔준다든지 해서 방석을 옮겨가면서 이 던지는 사람을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던지는 거를 바꾸어 줄 수가 있는 거죠. 팥주머니를 하얀색으로 했다가 그 다음 이번에 이 색깔로 해봐. 이번에는 공으로 해봐. 근데 풍선은 이게 공은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풍선은 넣어도 자꾸만 이 가벼워서 날아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풍선으로 할 경우에는 아빠가 큰 보자기를 앞에 대고 있고 던지게 하고 엄마는 시작해서 아이에게 도와줘서 아빠가 따라가면서 그 풍선을 이 보자기로 받아가면서 아이의 유능감,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 기술을 놀이를 통해서 익혀나가고, 그 다음에 충동하는 그 아이들, 거의 다 자폐성향 아동은 우리도 뭐 분노가 충동이 말할 수 없지만 특히 그 충동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담요에다가 아이를 앉히고 나서 저라 노저라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담요를 끌어서 저라 노저라 시냇물 따라 이렇게 하다가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그거를 걸음을 촘촘 하면서 방을 한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뗏목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다가 하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든지 시트지를 빨간색, 초록색으로 해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잡고 있고,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업고 할 수도 있고 안고 할 수도 있고, 그 신호하는 데 따라서 파란 불일 때는 초록 불일 때는 가다가 빨간 불을 들 때는 스탑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동을 좀 조절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놀이나 뭐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 어른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하지만, 강요나 명령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이나 어떤 자아 발달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의욕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부모들이 책임지고 주도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